오랜만에 과거 노래를 듣다 보니 윤미래님의 검은 행복이 나오더라고요. 이 노래는 남들의 시선과 차별에도 당당히 이겨낸 윤미래님의 이야기면서도 남들에게 힘을 주는 가사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도 가사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나 또한 남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자는 생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쑥! 검은 행복의 나레이션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 너의 신념을 지켜나가 그리고 강해져. 어느 누구도 너에게 불가능을 이야기할 수 없도록. 왜냐하면 넌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 나레이션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항상 뭔가를 할 때 부정적이거나 차별적인 시선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변화하게 만들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조차 그대로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자존감은 낮아지고 결정 또한 내리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그냥 수긍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검은 행복이라는 노래에서는 외적인 모습 하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만 봐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대표적인 차별이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현재 피부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차별은 역시 경제적인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쑥? 제가 중학교 때 이야기를 해보면 그때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빈부격차를 느낄 수 있는 게 많은 친구들이 도시락을 싸오잖아요. 그러면 지역이 나눠져요. 잘 사는 동네랑 못 사는 동네로 나눠집니다. 지금 이야기조차도 사실 차별이죠. 하지만 이야기를 쉽게 풀기 위해서 그냥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사는 동네 친구들은 고기 반찬과 다양한 반찬 조합이 많았지만 안 그런 친구들은 김치나 콩자반 뭐 이런 게 메인이었어요. 그런 밥을 먹을 때 무리지어서 사람들이 같이 먹거든요. 김치나 콩자반만 싸우는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무리해서 배제가 됩니다. 맛이 없는 반찬은 그룹에서 같이 어울리기 어려운 거죠. 즉 반찬도 급이 맞는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나눠 먹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로 보는 건 반찬으로 인한 차별도 맞지만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을 정당하게 평가할 시간조차 없이 반찬 하나 때문에 어울릴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예시는 반찬이지만 이게 집, 직업, 물건, 외모, 기타 등등으로 대체해도 상황은 똑같이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결국 대다수의 결정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임대 아파트를 이야기해보면 사회적인 시선 자체가 좋지 않죠. 저는 사실 집이라는 공간이 임대이든 자가이든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사회적인 시선은 좀 다르잖아요. 물론 불가능한 일이지만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자산이 100억이어도 100억이라는 이야기를 빼고 임대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넉넉하게 사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현 사회적인 분위기일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차별 하나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쑥? 다른 예시로 스티븐 호킹 박사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지만 박사라는 타이틀가 업적이 없다면 그냥 장애인이라는 차별을 받고 살 수도 있고 같은 성별을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는 거 하나 때문에도 오타쿠가 되기도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너무도 많겠죠. 그만큼 겉모습으로 판단되는 차별은 하루에도 많은 곳에서 발생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경험을 보고 듣고 말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차별에 대해서 점차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똑같이 차별을 저지르고 차별당하지 않기 위해 행동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도 주변에서 아니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입지 않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 직업, 이성친구, 대학교까지도 주변의 영향을 너무도 많이 받아요. 그렇다 보니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인정하는 일들에 대해서만 우리는 선택 범위 안에 넣어버리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가 가장 행복한 선택을 하기보다 나를 가장 불행하게 만들 선택들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도 바로 선택하기보다는 물어보게 되고 찾아보게 되고 알아보게 됩니다. 결정 하나 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생각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조언 같지 않은 조언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경험을 해보지 않고 마치 본인의 이야기가 정답인 듯 주저리 떠들기 시작합니다. 사업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네가 그 사업 해볼 수 있겠냐? 연기를 해보지도 않았던 놈이 네 외모에 배우를 한다고? 노래도 못하는 놈이 야 요즘 가수 아무나 하냐? 성형할 용기도 없는 사람이 돈 아깝게 성형을 왜 해? 노출된 옷 입지도 못할 사람이 노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유튜브에 시간 투자도 안 할 사람이 야 요즘 개나 소나 유튜브 하는데 네가 하면 되겠냐?
같은 아주 쓸데없는 이야기들 말이죠. 본인들도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일을 남들이 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부정적인 시선을 그냥 입혀버리게 됩니다. 너 못하는 일을 니들이 한다고? 라는 본인만의 시선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선택해야 하는 거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도 않을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조언은 굳이 들을 필요 따위는 없는 거죠. 내가 가는 길에 도움이 되는 냉철한 조언은 참고해도 되지만 부정적인 조언은 잘 걸러 듣길 바랍니다. 오히려 내 행동에 브레이크를 걸게 되고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아니라고 해도 그걸 믿지 마세요. 내가 뭔가를 꼭 해야 된다면 그걸 해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빠른 일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시선 말 한마디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절대 포기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기에도 부족한 이 시간에 남의 시선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인생을 소비하지 마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쓱!